교과서 32쪽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2페이지에서는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중앙정치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왕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고려는 중앙에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해서 이제 이성육부입니다. 중서문화성이 이제 최고의 관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이 있고, 상서성 아래에 실무관청이 이제 육부가 딸려 있죠.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의 관리를 우리가 이제 문화시중이라고 부르죠. 이 중서문화성을 구성하는 관리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2품 이상의 고급 관리인 재신과, 그 다음에 이제 3품 이하의 관리인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신들은 문화시중을 포함한 재신들은 이제 국가 중요 정책을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품 이하의 낭사는 이제 언론 기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간쟁, 봉박, 서경을 이제 합니다.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이제 충고하는 것이고, 봉박은 왕의 잘못된 명령서를 다시 봉해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서경은 이제 왕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그 관리를 임명해도 되는지, 임명하면 안 되는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권한을 이제 서경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서성 아래 이병호형 예 공부가 있는데, 육부는 이제 실무 집행관청이죠. 2부는 이제 인사, 병부는 이제 군사, 호부는 이제 조세와 재정, 형부는 뭐 사법, 예부는 이제 외교, 교육, 과거, 공부는 이제 토목 관련된 일들을 이제 집행하는 관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서문화성과 마찬가지로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추밀은 이제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요. 승선, 3품 이하의 승선들은 이제 왕명출라, 왕의 명령을 밑으로 내리고 또 신하들의 건의문을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 왕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가 있습니다. 어사대. 이것은 이제 관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살펴보는 이제 관리 감찰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있습니다. 이 3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조선시대 3사와는 다르죠. 단순히 회계, 재정만을 담당하는 단순 회계 기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통치제도는 이제 이거 말고도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고급 관리인 재신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급 관리인 추밀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 빼고 국가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국방과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면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도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은 당나라,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심지어 이제 그 궁예가 세운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기도 했지만,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서문화성의 이 낭사가 있죠. 아까 간쟁봉박 서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가 만나면 이제 대간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 어사대의 관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리들의 잘잘못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수집해다가 낭사에게 바치면, 이 낭사는 이제 간쟁봉박 서경권을 이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간은 권력을 견제하고 또 왕과 어떤 그 신하들의 균형을 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던 왕권 견제 기구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 내용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간에다가 네모를 좀 치시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기구다. 자, 대간을 두어 왕과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의 임명과 해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였다. 간단히 얘기하면 왕권 견제 기구가 되겠죠. 자, 도병마사, 그 재신과 추밀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기구인데,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죠. 식목도감은 이제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는 임시 기구인데, 이것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 자, 여기 쭉 밑줄을 치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이제 5도 양계, 5도 양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 끝나는 이 일반 행정적인 지역이 이제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로 끝나는 데가 2곳이 있는데 이제 동계와 북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그 5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군, 현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계와 북계는 이제 군, 진이죠. 마지막 끝에 행정구역이 이제 진입니다. 왜냐하면 5도는 이제 일반 행정적인 구역이고 동계는 이 위치를 보시면 군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주둔한다는 의미의 말단 행정구역이 진이죠. 여기는 현이고, 그리고 이 5도에 파견됐던 지방관은 이제 안찰사고, 그리고 이제 이 동계나 북계에 파견됐던 지방관은 병마사입니다. 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역에는 병마사를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일반 행정적인 지역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안찰사라든지 밑에 수령을 보내서 이제 다스리도록 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여기까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이 강해서 지방관을 이제 파견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일단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인근 지역에 뭐 충주목도 있고 청주목도 있고, 옛날 고려 시대에 이제 제천은 이제 충주목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남아 있는 호족들을 향리로 편제를 하죠. 자,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향리제를 정비하여 호족을 향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중앙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중앙 관리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그 중앙 관리를 독점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문벌을 형성하게 되고, 지방에 남아 있는 호족은 이제 이 지방 행정 조직 안에 관리인 향리로 이제 편제하면서 지방 호족을 중앙 정치 체제에 이제 편입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현종 때는 전국을 5도 양계, 자, 5도 양계에다가 네모를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군현 같은 경우는 도, 군, 현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 지방관이 파견된 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 주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속현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속현의 숫자가 3배 정도 많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 미숙했다. 조선보다는, 훗날 나오게 되는 조선보다는 좀 미숙했다. 중앙의 어떤 그 통치력이 완전히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누가 그러면 실질적 지배층이었냐? 바로 향리. 그 중에서도 호족 출신의 향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 말고도 특수행정구역으로 이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속현이나 향소, 부곡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향리가 실제적으로 조세, 곡물, 역을 징수하면서 실질적 지배층으로 군림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등이 있었다. 밑줄을 치고, 자, 밑에다가 향리 동그라미 치고, 이 고려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실제적인 지배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리 등용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와 시험 보지도 않고 뽑는 그런 제도가 있죠.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를 우리가 과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한 왕이 누구죠? 바로 광종 때죠. 광종 때 이제 과거제도를 시행해서 신구 교체를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했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 과목에 따라서 관리를 즉 선발하는 그런 제도인데, 과목별로 뽑죠. 문과, 잡과, 승과가 있습니다. 이 문과가 바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되겠죠. 문과는 이제 이 논술 시험인 제술과와
유교 경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이제 명경과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료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이 잡과는 이제 이 기술직 관리를 선발하는,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고려는 이제 조선과 달리 특이하게도 이 승려에게 승계를 주는 승과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려를 뽑는 그런 시험인 승과가 실시했다는 점이 조선시대와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무과가 시행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고려 말에 뭐 몇 번 정도 이제 시행되는데 거의 무과가 이제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과는 다른 점이 이제 무과가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지도 않고 관리로 선발하는 음서가 있죠. 부모 잘 만나서, 조상 잘 만나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은 과거를 거치지도 않고도 관리가 되는 바로 음서죠. 조상의 어떤 그늘음자 힘입어서 이제 서임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음서에다가 이제 네모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신들,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였다. 이 고위 관리는 이제 5품 이상입니다. 5품 이상이라고 써놓으면 되겠고, 자, 이런 이제 음서 제도가 이제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식과 덕경이 뛰어난 인물을 이제 추천해서 관리로 삼는 이제 천거 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3쪽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란에 대한 이제 강경책을 계속 취해왔다. 그래서 이제 거란과 고려는 이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이 거란,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거란의 그 최종 목표는 이제 송나라죠. 중국의 이제 중원왕조인 송나라인데, 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세 차례 침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1차 침략이 바로 이제 소순영 장군이 이제 거란의 소순영 장군이 80만 대군을 끌고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80만 대군이 이제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아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중국 송나라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서희죠. 그래서 이제 이 서희가 이제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소순영 장군과 동서로 마주보고 담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 되겠죠. 이 소순영이 서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이제 서희는 차분하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이제 이 서희가 우리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영토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대들의 수도인 동경도 사실상 우리 고려 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답변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고려가 거란과 수교를 맺고 싶어도 중간에 이제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다. 만약 거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길을 터준다면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수교를 맺겠다. 이렇게 이제 이 거란의 그 소순영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거란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답변을 정확하게 이제 해줌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 거란은 군사를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고려는 바로 이제 거란이 물러간 자리에 좀 더 영토를 확장시켜서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주죠. 바로 강동육주를 오히려 획득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서희의 세치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던 이 유명한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희는 거란과 담판, 네모를 좀 치고, 그래서 이제 획득한 영토가 바로 이제 강동 육주가 되겠습니다. 자, 군사를 이제 물린 이제 거란, 고려가 계속 이제 송과 왕래하고 오히려 이제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빼앗긴 생각이 든 이제 거란이 결국 이제 이 고려에서 일어난 강주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주라고 하는 이제 서경을 지키는 장군이 이제 고려 임금인 이제 목종을 시해한 그런 사건인데, 강주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거란의 그 황제 이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강주는 거란군과 맞이해서 싸우다가 이제 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당시 이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직접 거란 황제에게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말로 이제 입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강동육주를 반환한다.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내걸고 결국 이제 이 거란은 이제 2차 침략을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고려는 이제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현종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거란 황제에게 입조하지 않고 강동 육주도 이제 돌려주지 않고 송과의 어떤 그 교류를 이제 계속하니까 결국은 이제 소배합 장군, 거란의 소배합 장군이 10만 대군을 끌고 고려를 3차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강동 육주 중에서 하나인 귀주에서 우리 그 문관 출신인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 9만 7천 명을 몰살하게 되는 그 유명한 귀주 대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란이 고려를 굴복시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거란은 궁극적인 목표인 송나라로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려가 거란을 물리친 결과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침략을 받는 동안에 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너무 약하다. 이게 함락된 적이 있잖아요. 이 개경이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개경을 뺑 둘러싼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을 뺑 둘러싸는 나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이 거란뿐만 아니라 이제 여진족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리장성을 이제 쌓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진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진족은 이제 두만강이죠. 이 두만강 건너편에 이 수렵과 약간의 이제 이 농사를 통해서 정말 이 먹고 살았던, 고려에서는 이제 이들을 야만족이다 이렇게 불렀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진족이 이제 늘 식량이 좀 부족하면 고려의 이제 국경선을 넘어와서 고려를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고려와의 이제 충돌이 잦아지니까 당시 이제 윤관 장군이 고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좀 기병 부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이제 별무반입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기군이 바로 기병 부대죠. 이 윤관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이 동북 지역에 이제 여진족을 공격해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이 지역에 이제 쌓은 성이 바로 이제 동북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밑줄 한번 치고, 윤관이 만든 이제 이 기병 부대 바로 이제 별무반 네모를 치고, 그래서 이제 여진을 공격해 동북 구성을 쌓았다 밑줄 치고 동북 구성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이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고 이제 끊임없이 애원을 합니다. 고려 정부는 사실 이 동북 구성 지역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이 거란도 있고, 거란에 이제 이 방어에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여진의 충성 맹세를 받고 1년 만에 동북 구성을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이 돌려받은 동북 구성을 발판 삼아서 더욱 세력을 키운 여진족이 아골타라고 하는 이제 이 영웅이 나타나서 여진 사회를, 여진 부족을 통합하더니 1115년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도 결국 이제 이 중원 왕조를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 금나라가 이제 뭡니까, 이제 고려의 형제 관계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죠. 그 후 이 금나라가 이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보다 더 센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당시 이제 이 이자겸 정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그 이자겸 정권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어지는 김부식 정권도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